볼보 V90cc B5 모델입니다. 외관에서의 큰 변화는 없었고요. 기존부터 잘 해오던 헤드램프, 그릴, 그리고 프론트 스커트의 과감한 느낌들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크로스오버라는 장르를 생각을 해보면은 적절한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직렬 4기통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969cc고요. 최고 출력은 엔진 출력이 250마력이고 모터는 10kWh입니다. 토크는 엔진이 35.7이고 모터는 4.1입니다. 8단 자동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측면으로 살짝 비틀어서 보면 뒤쪽에 유려한 라인들이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더 이상 외관형 차량들이 조금 진부하고 다소 매력이 없다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지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넉넉한 휠베이스와 길쭉하게 쭉쭉 뻗어있는 이 직선 라인들이 굉장히 안정감이 높게 다가오고 있고요. 앞뒤 오버행, 특히 앞쪽의 오버행이 많이 짧기 때문에 조금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한 느낌들도 잘 담아가고 있습니다. 휠 타이어는 19인치 사양이고요. 타이어는 235, 50, 19고 후측면에 와서도 여전히 멋스러운 바디라인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볼보의 이 독특한 테일램프만큼은 다시 한번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보통은 수평을 강조하기가 익숙한데 저 수직으로 저렇게 들어 올린다라는 아이디어는 처음에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후면부 바디라인도 안정감이 높은 편입니다. 직사각형 형태의 모습이고요. 확실히 이렇게 떡 벌어질 어깨 같은 그런 느낌들이 전달이 되니까 안정감에 있어서 그리고 실제 공간의 활용도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디퓨저는 조금 공격적으로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머플러는 듀얼이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머플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뒤쪽으로 그냥 쭉 뻗어 줬으면은 훨씬 더 보기에도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친환경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죠.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뒤쪽 공간은 이 높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공간에 있어서 이 길이에 있어서는 절대 웬만한 SUV한테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들어 올리면 여기다가 이제 앞뒤로 짐 같은 것들이 넘어가지 않게 보관하실 수 있고 이렇게 고리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이런 손잡이 같은 것들도 보시면 참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을 받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 커버에 이렇게 이 알루미늄 재질로 딱 덧대주고 있으니까 보기에도 좋고 오염이나 흠집에서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측면에 보시면 이런 밴딩 같은 거 있는데 여기에는 응급구조 키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V 파워 원래 준비되어 있고 잘 보시면 LED로 조명 양쪽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러기 스크린도 텐션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이게 또 이 외관형 차량들은 이런 게 없으면 좀 서운하죠. 그리고 이 위쪽에도 LED로 조명 갖춰져 있습니다. 양쪽에 손잡이 다 있고 버튼 누르면 테일게이트 작동을 하죠. 외관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주유 캡은 없습니다. 캡리스 타입이라서 사용해보면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가죽과 금속이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잡았을 때의 그립감이 굉장히 좋고요.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죠. 아웃사이더 도어 핸들에는 뒤쪽에도 이렇게 음각으로 스마트키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도 물론 있고요. 실내는 밝은 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체보다 조금 더 깔끔하고 넓어 보이는 느낌들이 좋고요. 시트의 헤드레스트는 가장 먼저 눈에 띄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체형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도어 쪽을 딱 보시면 이 우드 패널 텍스처가 만져보면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데 끝부분의 마무리도 참 좋고요. 올 오토 타입 윈도우 컨트롤 적용을 해놨고 메모리 시트는 2개까지 가능합니다. BMW 사운드 시스템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맵포켓은 크기 적당한데 조금 더 입체감 있게 여기를 좀 틀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여기 조명도 들어오죠. 시트는 앞뒤로 날개 부분이 조임도 가능하고 또 안장의 요 끝부분도 길이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허리 받침이나 마사지 기능도 아주 좋은 편이고요. 바닥 쪽을 보시면 오르간 타입의 페달 적용이 되어 있는데 글쎄요, 고무랑 금속을 좀 혼합을 해놨으면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을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여기에 수동 레버 타입이고 센터 터널이 굉장히 높죠. 근데 여기에 카펫 같은 걸로 잘 되어 있고 보시면 측면의 가죽도 꽤나 고급스럽게 잘 대응해주고 있습니다. 안쪽 수납 공간도 좋은 편이죠.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도 있네요.
시동은 이렇게 잡아서 뒤트는 방식이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초기 시동 시에는 그냥 가솔린 차량과 같습니다. 위쪽에 HUD도 있는데 독일 3사에 비교를 해봐도 떨어지지 않죠. 국산차랑 비교를 했을 때는 폰트나 이 정보가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클러스터는 깔끔한 편이고요. 입체감 있게 잘 보여주고 가운데에 이 내비게이션 연동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고요. 약간 이 사각인데 주변에 라운드 처리를 조금 잘 해놔서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죠.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트의 다양한 기능들 여기서 조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런데도 가죽으로 참 마무리 잘 해놨죠. 근데 그렇게 막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플라스틱이나 우레탄으로 된 것보다 훨씬 좋기는 한데 가죽이 조금 더 고급스러우면 어떨까 싶어요. 스포츠 크로노, 포르쉐의 스포츠 크로노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BMW의 센터 스피커입니다. 세로형 디스플레이는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봐서 이제는 좀 익숙해질 것 같고요. 좌우측으로 넘겨보면은 꽤나 이 옵션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사용하다 보면 또 나름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에어 퀄리티라고 해서 기존보다 조금 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걸러줄 수 있게끔, 그리고 모니터링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것도 또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운전석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비상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볼륨 컨트롤 큼직하니 좋고요. 오레포스를 기대했는데 그냥 조그맣게 가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SBW 방식이고요. 요 위에도 커버링이 가능하죠. 이렇게 누르면 커버링 가능하고, 요 커버 끝부분에도 보시면 우드 패널이 정말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요 부분 SBW 방식으로 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생겼습니다. 뒤쪽에 드라이브 모드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컵홀더는 2개인데 요것도 이 슬라이딩 방식으로 커버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는 센터 터널이 워낙 일체형 있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좋고요. 안쪽에 공간도 조금만 더 넓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USB 단자 2개 있고요. 조석 수납 공간을 잡아 당기시면 됩니다. 이쪽에 있죠? 화면 좀 안 보이나요? 공간 널찍하게 잘 자리 잡고 있고, 위쪽으로 파티션이 있어서, 그리고 LED 타입으로 조명이 들어오니까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볼보 차량 시승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눈꽃 모양 있죠? 요거 잡아 당기시면 에어컨이 아래쪽으로 나오고, 요거 이렇게 누르면 에어컨이 안 나옵니다. 여름에 음료 같은 거 보관하시면 되게 시원하고 좋아요. 뒷좌석입니다. 측면에 선쉐이드 있지 않았고요. 윈도우는 오토 타입으로 작동을 해줍니다. BMW 스피커 커버가 되게 고급스럽죠? 그리고 바로 여기 보이는 게 B필러에 이렇게 에어벤트 같은 거 있지 않았고, 물론 중앙에도 에어벤트가 있어서 다른 차들과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공간은 좀 깊이가 있어서 여기 높이도 좀 괜찮거든요.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가운데 턱은 4륜구동 모델이라서 조금 높은 편이네요. ISO 픽스 준비가 돼 있고, 헤드레스트는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조금 작고 단단해서 조금 편하지 않은데, 시트 자체는 뒤쪽도 굉장히 편안하죠. 그리고 암레스트 이쪽에 스마트폰 놓으면 딱 보관하기 좋고요. 뒤쪽에 또 공간이 있습니다. 높이가 높진 않은데 널쩍해서 실용적이라고 보고요. 컵홀더는 여기서 눌러주시면 푸시 타입으로 2개 나옵니다. 깔끔하게 정돈되고요. 안쪽에 앉아보면 이 승합차가 일반 승용차보다는 조금 더 편합니다. 무릎 공간은 주먹 3개 정도, 3개 정도 있고요. 가운데에도 에어벤트 있고, 여기서 이제 열선 3단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도랑 바람의 세기 같은 거 뒤쪽에서 다 컨트롤 하실 수가 있죠. 락 언락 기능이 있어서 사용하실 때 좀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온도는 좌우측 개별 조절도 가능하죠. 아래쪽으로 센스 있게 USB 충전 단자 마련을 해 놨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조명 같은 것들은 LED로 잘 구성을 해 놨고요. 저 앞쪽에 보이는 룸밀러에는 여기 W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나침판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세련되고 실내가 굉장히 밝고 아늑한 느낌이 좋습니다. 뒤쪽에서 앞쪽을 보여드려 보면은요, 운전석 중심으로 살짝 틀어져 있는데 복잡한 메뉴들을 사용하기에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소재에서 고급감이 확실히 전달이 되고요. 볼보 V90cc B5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4륜구동 모델이죠. 파워트레인은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 엔진 파워가 250마력, 모터는 킬로와트가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토크는 엔진이 35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모터가 4 정도. 마력으로 보면은 모터 때문에 한 7마력에서 8마력 정도 조금 더 상승이 되어 있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8단 미션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미션이 전체적으로 좀 기어비가 여유가 있으면서 6, 7, 8단이 약간 길게 좀 늘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 출력이 토크가 어느 정도 받쳐주다 보니까 운행을 할 때 답답하거나 불편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공인연비는 10.3으로 알고 있고요. 도심에서는 9.1, 고속도로에서는 12.3입니다. 연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차가 그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니까 조금 더 드라마틱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도를 중심으로 시승을 좀 해봤는데요. 평균 연비는 12.1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고속주행 연비, 공인 연비랑 흡사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고 연비는 14.3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가솔린 모델이고 이 4륜구동, 상시 4륜구동 차량이다 보니까 이 정도의 연비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고요. 다만 이제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하이브리드,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됐던 뭐가 됐던 하이브리드 차량이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심리적으로 연비가 높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 구조적인 특성을 이해를 좀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도 처음에는 연비가 이거밖에 안 나오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승을 해보고 나니까 이 차는 연비나 어떤 파워에서 도움을 받기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거를 줄이고 또 브레이크 쪽에서 조금 도움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조적인 특성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에코, 컴포트, 인디비주얼, 다이나믹. 다이나믹은 스포츠 모드가 되겠죠. 그리고 오프로드라고 별도의 모드가 또 존재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드라이브 모드는 4개, 거기다 오프로드 모드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4륜구동이고 차고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SUV하고 비교를 해봐도 아주 절묘한 것 같아요. 크로스오버라고 하는 장르가 그렇듯이 SUV보다는 조금 낮고 승용차보다는 좀 높고, 그래서 나름의 오프로드 성능도 나쁘지 않은 차로 정평이 나 있죠. 휠베이스가 2940을 넘는, 2940mm를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거의 3m에 육박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 휠베이스가 긴 차량을 탔을 때의 여유, 다시 말씀드리면 80에서 100 정도로 크루징을 했을 때에 굉장히 여유로운 편에 속합니다. 특히 승차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볼보의 자랑이죠. 정말 편한 이 시트, 거기다가 마사지 기능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장거리 여행에서도 피로도가 적습니다. 앞좌석뿐만 아니고 뒷좌석의 승차감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요. 안전을 생각해서 뒷좌석 등받이 조절, 리클라이닝이 안 되는데 그 각도 자체가 많이 그렇게 서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고요. 체형에 따라서는 앞좌석도 마찬가지고 뒷좌석도 마찬가지고 헤드레스트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이 B5 모델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여기 클러스터 안쪽에 RPM 게이지 안쪽에 보시면 조그마하게 배터리 모양이 하나 있는데, 가속 페달을 밟다가 가속 페달을 떼고 브레이크로 딱 페달을 옮기면 바로 여기에 그 충전되는 표시가 뜹니다. 그러면서 회생제동을 사용을 좀 해주고 있어서 제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나머지 이 가속력이라든가 아니면 연비 측면에서는 기대했던 것만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이거 하이브리드인데? 라고 했을 때의 기대치는 아닙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파일럿 어시스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향 보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전히 정차했다가 다시 재출발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 그러니까 고속도로뿐만 아니고 이렇게 국도 같은 데서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가감속이 굉장히 매끄럽고 또 파일럿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라인을 아주 정확하게 읽어주기 때문에 운전자의 부담이 크지 않은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속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버튼은 한 번씩 누르면 속도가 5km씩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길게 누르고 있으면 1단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혼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길게 누르면 좀 많이 올라가고 한 칸 한 칸 누르면 1단위 또는 2단위씩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조금 반대로 돼 있죠. 근데 사용하다 보면 또 금방 적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일반 승용차에 가까운데 차고가 약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시원한 시야를 확보해 주고 있고요. HUD가 지금 카메라 각도 때문에 조금 안 잡힐 것 같기는 한데 다양한 정보를 좀 많이 담고 있습니다. 폰트나 이런 것들 나쁘지 않고요. 또 내비게이션이 여기에도 AVN에도 있고 클러스 안쪽에도 있고 HUD에도 표시를 해주니까 그런 그 내비게이션의 활용도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내비게이션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면은요, 이 세로형까지는 다 좋은데요, 티팩도 괜찮고요, 길도 나름 찾는데 인터페이스가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이렇게 썩 나이스한 것 같진 않습니다. 많이 익숙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인터페이스 같은 부분들은 추후에 조금 개선을 해줬으면 어떨까 싶고요. 화면에 살짝 잡히긴 하는데 이 룸밀러는 베젤 부분이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실제보다 좀 넓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깔끔하죠. 서스펜션은 앞쪽에 WC1, 뒤쪽에 인테그랄 링크라고 하는 멀티링크의 파생 형태의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는데요, 풀타임 사륜구동하고 제법 잘 어울립니다. 크로스오버에 어울리는 서스펜션 셋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차고가 약간 높으면 좀 뒤뚱거리기 쉬운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단단하거나 튀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아주 절묘하게 이 쫀쫀하면서도 바닥에 잘 붙어가는 그런 느낌이 아주 좋았고요. 스티어링 자체도 정직하면서도 날카롭게 돌아나가는 느낌이 운전자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차에 대한 좀 신뢰가 높아진다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풀타임 4륜구동이다 보니까 과격하게 와인딩 로드 같은 걸 좀 잡아서 돌려보면은요, 끝까지 잘 버텨주고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스티어 성향은 약간 언더가 날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이렇게 뉴트럴하게 아주 잘 잡아줘서 싹 돌아나가는 느낌이, 이게 패밀리 세단에 가까운 듯한 느낌? 그러면서도 이제 짐차 형태로 좀 사용을 할 수 있게 뒤쪽에 공간이 좀 많이 뻗어져 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의 밸런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운드 시스템은 BMW죠. 볼보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일반 오디오에서는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고음, 중음, 저음, 이 음역대의 해상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무엇보다도 힘이 탄탄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고음이구나, 이게 중음이구나, 저음이구나, 이런 음들이 있다라는 거를 경험하게 된 게 볼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튼 볼보의 오디오, BMW만큼은 정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시속 100km는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약 1750, 1800rpm이 조금 안 되는 선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데요,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4륜구동이고 가솔린이잖아요, 그나마 연비 측면에서 조금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숙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하고 진동 수준도 대단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일단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의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거 아주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 바닥도 차고가 조금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굉장히 이 MVH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타이어 마찰음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차의 타이어가 마찰음이 이렇게 큰 편이 아니기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MVH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만족스러워요. 드라이브 모드 간의 편차도 제법 좀 재미가 있는 편입니다. 특히 다이나믹 모드의 반응이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엔진 쪽의 이 회전 질감은 굉장히 좋은데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이 배기 쪽이 조금 밋밋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실내 리뷰 때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생겼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충전 속도도 빠르고 무엇보다 이 열이 많이 발생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위치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E5 모델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급브레이크를 반복해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확실히 그 일반형 모델보다는 브레이크 쪽에서 조금 더 이익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차에 그렇게 무리를 안 주면서 자연스러운 저항을 발생시킨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급브레이크를 반복해서 이렇게 잡아보면은 차가 보통 속도가 좀 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쪽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거든요. 그러면서 뒤가 약간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볼보 V90cc에서는 뒤가 들리는 듯한 느낌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착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운전자한테 아, 이 차는 좀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사고가 나더라도 뭔가 좀 내가 회피기동이라고 하잖아요. 좀 피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이 차로부터 내가 신뢰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어서 확실히 이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볼보가 분명 잘해주고 있는 브랜드라는 건 제가 시승을 해볼 때마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